김영주 부의장 입장식이 있는데 예. 국민의힘하고 이념적으로 많이 다른 목소리를 내던 분이 별다른 변화행보 신호가 영입되는 건 선거용 이합집산일 수도 있지 않냐 비판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비판하셨어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념적 지향이 다를까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국민의힘을 대표적으로 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그 갖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분인데 이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적인 면에서 모든 게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간첩죄의 범위를 이 현재 우리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도 외국으로 넓히는 그런 식의 법률을 직접 발의까지 하고,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은 그 법의 통과를 사실상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그 법이 국가와 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서 인터뷰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지향점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기본 철학을 공유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더 강해지고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이 오셨을 때 저희는 더 강해지고 유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부의장 같은 생각 정도의 생각은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는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이 오시면 우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 유연하고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BS 안녕하세요. 기자님. 부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뜻을 붙였는데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데요. 왜 그러실까요? 뭐 그걸 동의해서 그럴까요? 공감해서 그럴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 바둑 두듯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냥 관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 예, OBS 윤승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인물을 좀 세우실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을 그러니까 인재 영입한 사람을 세웠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인재 세울지 궁금합니다. 253개 지역구 중 하나니까요. 제가 뭐 특별히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채널A 최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연님. 이성현 전 연구위원이 이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은 총선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TV 토론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받으신 게 있는지 연락 받으신 게 있는지. 저는 이 총선에는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이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당대표들을 불러서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장기간 하는 것이 뭐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BS 홍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SBS, 채널A, TV조선, MBC 뭐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 요청을 받고 저는 바로 수락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왔잖아요. 피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MBC에서조차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중정치를 하는 분 아닌가요?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어떤 이 판단 기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1당, 2당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새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런 쪽에서 저 신년 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뭐 청산해야 될 1번은 뭐 검사 독재라고요. 지금 공천 결과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질이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공천하고 있는 것은 우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음악 좋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현직 고검장에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넘어온 그리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띄워주고 있던데요. 게다가 뭐 검사 가산점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검사 독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YTN 박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국민의힘에 오늘부터 이제 후보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 사무총장 같은 경우 그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지역구 공천에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부분, 뭐 여성이나 청년 이런 부분 보완에 주안점 두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신협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한 도구만을 가지고 공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확고한 어떤 방향은 갖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그 과정에서 많이 귀 기울이고 그걸 반영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이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그 젊은 인재들을 많이 제시하고 국회를 보낼 수 있는 공천이 뭐 국민들께서 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저도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시스템 안에서 좀 구현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몇몇 지역에서의 국민 추천제라든가 공모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비례에서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머니투데이 박상권입니다. 기자님 지금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구 할정 따라 지역구 한석은 늘고 비례가 한석이 줄었잖아요. 원내 다양성을 챙기자는 취지에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저희가 동의해 준 것은 사실 그 한석이 늘어나고 그 전국 이런 비례가 줄고 이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가 나는 협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승적으로 더 이상 선거구 협정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빨리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면서 정치를 하면 국민들께 피해가 가죠. 위원장님, 파이낸셜 안녕하세요, 위원님. 비례대표 얘기해가지고 추가로 신임계 현역 불패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스펙트를 넓힐 수 있냐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신임계 현역 불패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지금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역에서 저희가 재공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다 정치 베테랑이시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단 현역으로 살아남았던 사람 숫자가 적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선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상으로 볼 때 현역들이 더 경쟁력을 갖거나 그리고 경선에서 이기기 좋은 구조죠. 예를 들어서 몇 선 넘어가면 근데 지역에서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선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거다. 결과 다 그런 것이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을 이끌면서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개별적인 공천에 자주자주 뭐 시스템을 통해서 개입해서 그걸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바로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또 그게 공천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스템을 그대로 맡겨두고 끝까지 그 시스템 유지하게 하는 것, 시스템이 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막아주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더 저는 장기적으로 국민들께서 평가할 만한 공천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비례 공천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리얼미터 지지율 오늘 보면 1년 만에 민주당의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고 하는데 평가는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대단히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말은 어제 진보당 윤희숙 대표께서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석밖에 없는 그 위헌정당,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냥 레토릭이고 허세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구에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위헌 종북 이석기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희화화시키고 망가뜨려서 숙주로 내주는 대가로 자기 자신의 형사 문제에서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 당권을 받는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는 원내 제1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는 국가에 대단히 해로운 거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해로운 거래를 무산시키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 뿐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도 절박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꼭 이기라라는 이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전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를 비판적으로 비판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전 대단히 두렵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사실 민주당이 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렸습니다. 50분이요. 그 주말 사이에 그 앞에서 분신하는 흐름도 있었고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천이 정말로 공천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시스템을 선택했는데 A를 선택한 것이 B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나은 결정이었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되짚어 보면 차라리 그때 B를 선택할 것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천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다 훌륭한 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상 지금 저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본인 굉장히 인생을 걸고 도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시고 수긍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내에서 그 이의도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입장이 표명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의 제기와 그 이의를 에 대해서 이에 결정하는 것도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하나만 의대 정원 학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공대강대치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대위 내부에서도 그 여당이 약간 어떤 타협의 여지를 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위원장은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입장 변화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 변화라고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